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도 돈을 잃으신 분도 이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사연. 파생으로 깡통 찼습니다. 작년 7월 현물에서 파생으로 옮겨온 이후 웃는 날도 덜어 있었지만 매일을 초조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분봉 하나 놓칠까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입사 2년차 직장인이 말이죠. 수수료 아끼느라 타행해서 인출도 안 하시는 어머니를 잊은 채 당일 몇백만원 수익에도 성이 안 찬다고 버티다 그만큼의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 손대선 안 될 돈에 손대는 것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당일 나갈 돈이 있는 돈을 증거금에 보태 레버리지를 늘렸습니다. 잘 될 때는 그것이 옳은 선택처럼 느껴졌고 결과적으로 저를 구한 필요학적 방법론이라 여겨졌죠. 작년 11월 최초의 깡통을 겪고 어디서 돈을 잘 구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돈이 하늘에서 솟았던 걸까요? 써선 안 될 돈과 계획 없는 대출로 인해 어느덧 매일매일 쫓기는 심정으로 살게 되었고 대출은 더 이상 그 어떤 막가는 업체에서도 승인이 나지 않을 만큼 불어났습니다. 매일 갚아야 할 최소 납입금이 제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순간 더더욱 파생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방법은 있기 마련인데 사람은 성급함에 쫓겨 최악의 선택만을 골라서 하게 됩니다. 5월물 만기 전일 제가 송금을 하면 직장인 우대로 송금 수수료가 없으니 대신 송금 좀 해달라고 어머니께서 맡기신 갯돈. 도덕과 상식의 선을 넘어버린 저는 당연히 그걸로 매매를 했습니다. 만기 전일 풋 235로 오버를 했고 시초가에 팔고 콜 240과 242에 진입했습니다. 고점에 근접한 지점에서 청산했고 저는 정말로 하루 만에 그동안 쌓인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상상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실직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환갑에 가까운 어머니가 하루 14시간 일하시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렇게 오래전이 아닌 3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 이제 정신을 차리겠노라고 했고 부모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실하게 조금씩 같이 해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일발역전을 간절히 바라게 된 저의 상황이 능력이 없었던 당신들의 잘못이라고. 그리고 전 불과 2개월 만에 같은 잘못을 저질렀고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매매를 해선 안 되죠. 적어도 이 빚을 다 해결하기 전까진, 매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전까진. 어젠 참담한 심정으로 새벽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부모님이 깨어있는 동안 귀가할 자신이 없었죠.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는 미안하고 뭐고 당장 갯돈을 어떻게 해결하냐고 답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십니다. 안 될 것을 알면서 오늘 하루 종일 대출 받아보려고 전화통을 붙들고 있었지만 역시나 안 되네요. 소용없는 짓인 줄 알면서도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보지만 차라리 꺼내지 말았어야 하는 말이었네요. 도움은 못 받고 의만 상하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서운하냐고요? 그런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의 억지가 아니었습니까? 정말 말 한 번씩 꺼낼 때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결국 도와주진 않았지만 바쁘다며 끊지 않고 끝까지 상황을 들어주고 위로라도 해줘서 정말 고맙더군요. 이 글을 쓴 이유는 금방 이 처참함과 죄책감을 잊고 다시금 정신 못 차리고 순간의 욕심에 끌려 매매의 유혹을 느낄까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면 창피해서라도 한 번은 더 생각해보겠죠. 두 번째 이유는 뻔한 스토리에 불과하지만 다시금 가장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원칙. 첫째, 빚을 진 채 매매하지 마라. 둘째, 방법은 파생 외에도 있다. 자신이 일으킨 자신의 위기를 가족에게 전이시켜버리고 상황을 해결할 그 어떤 방법도 찾지 못한 채 그렇지만 분명히 다시 일어설 것임을 다짐하고 전 잠시가 될지 어떨지 파생을 떠납니다. 젊으니까 기회는 있겠죠. 그러나 젊어서 겪기 때문에 이번의 실패는 저에게서 수많은 가능성 또한 빼앗아갈 것입니다. 작년 78월 하락장, 커다란 미실현 수익금으로 MBA 진학 계획을 짜던 순간에서 어제 만기일 계좌 잔고를 보고 이제 다시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감격하던 순간에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현실감이 무뎌져서 오히려 눈물조차 나지 않는 허망함으로 파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는 개미지옥이란 얘긴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망할 만한 짓거리만 골라 하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심해 주시길. 원칙은 언제나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 원칙이란 것이 자신의 실력과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한 번의 외도에 사람이 골로 갈 수 있다는 것. 모두들 저보다 시장도 잘 보시고 마인드도 잘 갖춰진 분들이시겠지만 부디 무한의 기회가 있는 파생시장에서 적절한 방법론과 마인드로 매매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파생을 노다지와 같은 기회로 만드는 것도 파생을 인생 막장으로 만드는 것도 시장 자체가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는군요. 제가 무리해서 계좌에 자금을 끌어다 드렸던 건 실상은 어떻게든 재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매일매일 매매에 참여하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르겠다고. 수익과 손실보다도 저는 시장에 참여하는 자체가 중요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즐거운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매매가 괴롭고 불안하다면 적어도 며칠간은 원래 쉬기로 되어 있는 주말이 아닌 장이 열리고 있는 거래일에 쉬시길 권유합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 다시 한번 성투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사연. 리딩방의 유혹. 각종 증권 유료 사이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불안할수록 개미들은 이런 곳에 더 기웃거리게 되고 적지 않은 월 회비를 갖다 바치며 한 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애널들은 거의 개미들에게 신적인 존재가 되죠. 그들은 팔라고 하면 팔고 사라고 하면 사고 왜 사는지 왜 파는지도 모른 채 머리가 아닌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수익이 나면 더 맹신하게 되고 대박이라도 나면 거의 열성신도가 됩니다. 그러다 손실이 나면 어찌하지 못하고 개미들은 우왕좌왕합니다. 다행히 일찍 손절시키면 좋지만 계속 홀딩을 외치는 애널이라면 결국 손실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옵니다. 손절 시기를 놓치면 그 정도 됐으면 알아서 손절하는 거지라는 호통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보 개미들만 당하는 일이죠. 애널들은 수익이 난 것만 크게 광고하고 손실이 난 건 흐지부지해버립니다. 자기 공부 없이 평생 회원 가입해야 합니다. 평생 수익을 낼 자신이 있는지요? 수익이 나면 물론 계속 회원으로 남겠지만 손실 나면 욕 한 번 하고 탈퇴하겠죠. 그나마 손실 나는데도 계속 회비 내고 붙어있는 분들은 안타깝습니다. 회원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자기 공부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응급 상황 변동성 장세에서 자기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애널이 무슨 일이 있어 사인을 안 내면 혹은 통신, 문자가 두절되면 그땐 어떡하시겠습니까?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나 애널을 한번 신봉하게 되면 절대자가 됩니다. 애널의 지시가 없으면 어떠한 진행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아가 없는 것이죠. 길이 아닌데도 선장이 이끈다고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애널도 신이 아니기에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까지도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겠죠. 아무리 유능한 애널이 있다고 해도 회원들이 100% 다 수익 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 방송을 보면 손실 났다는 분도 꽤 보이더군요. 그건 저마다 투자 액수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며 내공도 다르고 문자 오는 순서도 다르고 매수 손절 타이밍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회원들은 깡통이 나도 그들의 주머니엔 회비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서롱 리딩이 잘못돼도 쪽박은 회원 몫이요. 그들은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환불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회원이 따지면 면피용으로 3, 4일의 기간 연장이나 다음 회비를 약간 깎아주기는 하겠죠. 원래 도박장에서 따는 사람은 하우스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험 부담 없이 이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애널들은 GPS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이니 시황을 보는 눈은 우리보다 더 정통하겠죠. 하지만 GPS를 잘 활용하면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운전 중에 GPS를 100% 믿고 전방주의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가다가도 언젠가는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정회원이 되시려거든 자기 공부를 꾸준히 하시고 애널 비중은 60%만 두십시오. 40%는 자신의 내공을 쌓는 데 쓰십시오. 그리고 애널 비중을 점점 줄이면서 자신의 비중을 늘리세요. 그래서 빨리 회원에서 독립하세요. 회비 한 달 70만원 100만원이면 그 돈으로 책 수십 권 사서 자기 공부할 수도 있고 심신단련을 위해 동남아 여행을 걸쭉하게 한번 할 수도 있겠군요. 참 피같은 돈입니다. 구경만 하다 그냥 한번 끄적여봤습니다. 성투하세요.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